세 번째 테마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입니다. 먼저 물질안전보건 자료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에서부터 116조까지 그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조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 수입하는 사람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교육에서는 114조하고 115조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 114조를 살펴보시면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그리고 115조를 보시면 용기 등의 경고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114조, 115조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14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 비치하는 방법은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에다가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하는데 이제 화학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산업안전보건법 104조나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작업장에서 쓰고 있다 하면은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에는 화학물질의 MSDS를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다 게시해야 되나?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셔야 합니다. 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이런 전산 장비로 게시 비치하는 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 근로자가 작업 중에 쉽게 접근을 해서 열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했는데 막 열지 못하고 이러면 또 인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게시 및 교육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러한 그 법을 위반을 했을 때 항상 과태료가 있는데 114조를 위반을 해서 만약에 게시하지도 않고 또 비치하지도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 한 종당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차가 이제 100만 원이고 3차가 500만 원. 이제 이런 과태료가 나오는데 한 종당이기 때문에 보통 작업 공정에 가면은 그 화학물질이 한 종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종당 500만 원, 최대 500만 원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찍은 그런 게시, 비치, 우수 사례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의 사진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하단에는 파일 처리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또 이제 MSDS 자료들이 있겠죠. 그 위에 게시판에는 작업 공정의 그러한 관리 요령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 편에는 여기 창고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의 목록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A4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우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미화 창고의 이제 모습이에요. 건물 시설 관리를 하는 그러한 저희 이제 위탁 사업장이고,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기둥하고 진열장 여기에다가 노란색 파일철로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이제 게시를 해놨습니다. 또 이제 파일철, 노란색 파일철 중앙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또 제품 사진까지 출력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락스 뭐 아니면 뭐 화학물질의 MSDS를 찾아보고 싶다 하면 그 사진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한 우수 사례라고 보고 이제 사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MSDS 정보를 프린트해 해가지고 투명 L자 파일에다가 이제 그거 파일 프린트한 걸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L자 파일을 종이 상자 안에 넣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포스트잇으로 겹치지 않게 이름표를 붙여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게시는 아니고 비치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화학 제품 보관소에 화학 물질을 이제 보관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 상자가 있어요. 초록색 상자에 MSDS를 이제 비치를 한 그런 사례고요. 옆에를 보시면 경고 표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관리 요령도 부착을 했습니다. 또 우측 하단에는 이 화학 물질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이동식 게시판 형태의 보관 사례가 되겠습니다. 게시판 상단에는 MSDS 정보를 부착을 했고, 하단에는 이제 경고 표시하고 관리 요령을 부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유리창 옆에 보시면 빨간색 상자, 여기에 또 MSDS 비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장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참고를 해서 게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이제 가장 많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MSDS 게시 형태 사진입니다. 이런 파일철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게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사례고요. 다음은 이제 좀 부적격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제 공무 창고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용접봉도 보이고, 락카, 뿌리는 그리스, 부탄가스, 본드, 오일 이런 것들이 이제 창고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 점검했을 때 MSDS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적격이고, 아까 화학물질 한 종당 최대 500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에 한 20가지여 가지의 그러한 화학물질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만약에 과태료를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이제 팔레트 위에다가 유압유나 방청유 등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MSDS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창원에 있는 전자제품용 동배관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물질에 노출이 돼서 독성 감염에 걸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한 다음에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고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업체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강기능 이상으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로 보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이 건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세척액으로 동파이프를 닦는 노동자 등 16명이 급성 중독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세척액 성분의 하나인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입니다.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의 농도는 기준치의 6배가 넘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간 독성을 일으키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두성산업은 기존에 쓰던 염화메틸렌 세척액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자 세척액 제조업체로부터 다른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제조업체가 준 성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척액 제조업체는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실험실에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검사를 다 하고 그냥 저희가 샘플 영상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KBS 취재 결과 세척 작업 노동자들은 독성 물질을 막을 수 없는 일반 마스크를 쓴 데다 작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업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다음에 이제 일어났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그런 사고였고요. 최근에 이 판결에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심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2024년 10월 27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똑같은 그런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2항을 살펴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살펴보는데 이 항에 대한 관리 요령은 미게시일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리 요령에는 제품명, 그다음에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인 위험성, 또 안전 및 보건상 취급주의 사항, 그리고 어떠한 보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적절한 보구, 또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이거나 임시 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MSDS를 게시 안 하고 그냥 관리 요령만 게시를 해도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시 작업이라고 하면은 월로 따졌을 때 24시간 미만 이런 작업들은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데도 MSDS를 게시 안 하고 관리 요령만 게시를 해도 된다. 그리고 단시간 작업이라고 하면은 하루를 기준으로 1시간 미만인 작업, 요게 이제 단시간 작업이고요. 다만 근로자가 만약에 MSDS 게시를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또 114조의 3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3항에서는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육을 만약에 안 시켰다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건 3차고요. 1차는 이제 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작업 공정에 있는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서 만약에 뭐 20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곱하기 5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도 세기 때문에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사진은 MSDS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일지에 서명을 받아서 보관하는 그런 우수 사례입니다. 좌측편에 보시면 교육 자료, MSDS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꼽아 놓고요. 오른쪽에는 교육 일지를 정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시고 증빙 자료를 3년 동안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실시를 하냐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장에 배치하게 된 경우, 취급을 하게 되는 그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작업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치하게 된 경우, 뭐 보통 채용했을 때 채용시 교육에도 들어가 있겠죠. MSDS 교육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새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새로 들어온 물질은 없는데 연구진들이 이 화학물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어떤 위험 정보가 발견이 됐다 이러면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 근거를 교육일지에 이제 서명을 받아서 3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제품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되고, 또 물리적인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아까 이제 화학물질의 그 분류 기준이죠. 물리적으로 어떤 게 위험하고 건강상 어떤 게 위험한지를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되겠고, 취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독면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화학 장갑을 껴야 된다든지 적절한 보호구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뭐 접촉이 됐다든지 이럴 때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고 표시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 표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교육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의 그 명칭은 16개 아까 항목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1번 제1항이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를 보면 제품명 이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서 교육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관용명, 구성 성분 등은 3항을 보시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그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은 3항을 보시면 유해성, 위험성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또 이제 9항을 보시면 물리화학적 특성 여기를 또 보셔도 되고, 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이제 연결하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예로 벤젠을 한번 보시면 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교육을 해야 될까요? 요거 이제 인화성 물질이라는 거, 인화점이 영하 17도이라는 점과 끓는 점이 물은 100도지만 벤젠 같은 경우에는 80.1도다. 잘 이게 인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교육을 하셔야 되겠고요. 벤젠을 삼키게 되면은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다. 이러한 거를 또 교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취급 시 주의사항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하시려면은 7항 취급 및 저장 방법 이런 거를 교육을 합니다. 또 어떤 보호구를 써야 되냐, 이 화학물질 써야 되는데 어떤 보호구를 써야 되냐 하면은 8번째 항목이죠. 개인 보호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요걸 참조해서 내가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보호의를 입어야 되는지, 뭐 장갑을 어떤 걸 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에 관련된 거는 4항에 보시면은 응급조치 요령, 그리고 5항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6항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이런 거를 참조하셔서 교육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장 근처에다가 세척시설, 또 소화기,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건 좀 길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기준을 참고를 해서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이제 영상은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첨가하는 그 무색 무취의 독성 물질인 방동제를 마셔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 사례 영상입니다. 건설 현장의 미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사님, 가서 갖고 오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가 어는 걸 막기 위해 방동제를 쓰는데요. 아이고. 들통에 든 방동제가 무거운 작업자. 빈 페트병을 발견하고는 페트병에 방동제를 덜어갑니다. 방동제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동제를 콘크리트에 섞어 사용한 후 방동제가 든 페트병을 무심결에 싱크대에 올려두었는데요. 그리곤 물을 마시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고 먼지도 많고, 아이고 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야겠다. 같이 일하던 작업반장도 이내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 사이 건설 자재를 운반하던 작업자들이 들어와 잠시 쉬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커피인데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지. 저 커피 맛있게 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커피 나갔습니다. 네. 방동제가 든 커피를 마시는 두 작업자.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다시 작업의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배가 좀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점심 뭐 잡아 먹어? 복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좀 아픈 것 같은데? 뭐 소야제 하나 먹든가 해 그냥. 결국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방동제가 든 커피를 함께 마신 작업자도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색무취인 방동제를 물로 착각해 음용한 두 작업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대상 화학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용기 밖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화학 물질을 소분 용기에 옮겨 담았을 때도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